주정부가 연방기금 7천만 달러를 투입해 344곳의 새로 보육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뉴저지 내 모든 사업장들은 업소의 입구나 메뉴판 등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 고지를 고객들이 알기 쉽게 명시해야 합니다.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뉴욕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10대 커플의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폭행 사건은 올 들어 55% 이상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의 한 교회에 3인조 무장 강도가 난입해 설교 중이던 목사와 그의 아내의 금품까지 100만 달러 상당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욕주가 7천만 달러를 투입해 총 344군데의 새로운 보육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조금으로 총 12,000명의 어린이들을 추가로 보육시설에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인 기자가 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아동 보육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7천만 달러의 기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약 200만 명의 여성이 직장을 떠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방 보조금으로 새로운 보육시설을 마련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 뉴욕주에서 2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가정당 수입의 40%를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7천만 달러의 예산은 뉴욕주에서 새롭게 면허를 받아 문을 열게 될 344군데 아동 보육시설에 지급됩니다. 이 중 1,600만 달러 이상은 뉴욕시 5개 보로에 있는 약 70개 보육시설에 지급됩니다. 뉴욕주는 이로 인해 12,000명 이상의 아동들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인구 조사 결과 뉴욕주의 60% 이상 지역에 충분한 아동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하고 야간 근무나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동 보육시설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기저귀에 대한 지역 판매세와 이용세를 면제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기저귀에 대해서는 이미 뉴욕주 판매세 4%가 면제돼 판매 중이지만 해당 법안이 내년에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더 이상 어떤 세금도 붙지 않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어린이용뿐 아니라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와 천 기저귀 모두에 적용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에서 식당 등 업소의 입구나 메뉴판에 카드 결제 시 수수료 부과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발생 여부를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고액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주정부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물가 상승의 여파로 일부 업주들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수수료 부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금액을 부과하는 행태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업주의 고객 대상 카드 수수료 부과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미리 알리지 않는 것과 카드 회사가 업주에게 부과하는 카드 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최근 부당한 카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 접수가 늘어나자 주 법무부와 소비자보호국은 불만 접수가 집중된 식당과 소매점,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해 12개 이상의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플래킨 법무장관은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얼마를 지불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자격이 있다며 모든 카드 수수료는 정확하게 책정이 돼야 하고 결제 이전에 미리 소비자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모든 업주들은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역이나 인쇄된 메뉴에 카드 결제 시 수수료 발생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식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식사 주문 단계에서 카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객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카드 회사가 업주들에게 부과하는 카드 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것 역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카드 수수료 관련 위반은 소비자 대상 사기에 해당하며 첫 위반 적발 시 $1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차 위반 적발 시에는 $2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맨하튼 harlem에서 지하철 무임승차하려던 10대 청소년이 자신을 제지한 뉴욕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매우 화가 난 상태로 뉴욕 경찰관에게 거침없는 폭행을 행사했는데 NYPD 교통국장은 이러한 경찰에 대한 폭행이 올 들어 55%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6시경 맨해튼 할렘의 렉싱턴 애비뉴 125번 스트리트 지하철역에서 10대 청소년 커플과 뉴욕 경찰관 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개찰구를 뛰어넘는 10대 남성에게 뉴욕 경찰관이 지하철 탑승을 제지하고 역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진 것입니다. 10대 남성이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옆에 있는 여자친구도 경찰관을 향한 공격에 합세했습니다. 흥분한 10대 남성은 수차례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뒤 바닥으로 넘어뜨리며 목을 팔로 감아 조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MTA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관은 마침내 2명의 청소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석금 없이 24시간 안에 풀려났고 MTA 관리들은 좌절했습니다. I don't understand how the law would permit that guy to be released. When he has 2 priors, he's already out on the street for, to have him immediately released for that attack on a police officer, I don't get it. I know our riders don't get it. 어제 열린 MTA 이사회에 참석한 제이슨 윌콕스 NYPD 교통국장은 무임승차와 지하철 치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무려 55%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seen over a 55% increase in assaults on police officers this year. The majority of these assaults on police officers began as the officers were engaging persons who had committed fare evasion and or other quality of life violations on the trains and stations. 영상에 찍힌 문제의 10대 청소년은 장전된 49경의 총과 활을 소지한 혐의와 강도 혐의 등으로 2건의 체포 이력을 보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러한 사람들은 경찰관들이 싸움에 휘말리더라도 그들은 잠시 후 또 다른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경찰들이 지하철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되려 사법 시스템에 버림받은 기분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10대 청소년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병원 치료를 받은 후 회복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 한 교회에 무장 강도가 난입해 설교 중이던 목사의 금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What you about to go through? Yo. All right.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내일의 지도자 교회에서 예배 도중 강도 3명이 들이닥쳐 설교하던 목사 라모르 밀러 화이트헤드와 그의 아내에게서 $10,000,000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화이트헤드 목사는 평소 화려한 의상과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지역 방송 WABC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강도가 검정 복면을 쓴 채 주교에게 총을 겨누고 다가가자 화이트헤드 목사는 2 손을 든 채 몸을 낮추고 나는 내 교구민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화이트헤드 목사는 현장에는 나와 아내 그리고 아이도 있었다며 내가 엎드리자 강도 중 1명은 8개월 된 아기의 얼굴에 총을 겨누고 다른 1명은 아내가 갖고 있던 보석을 모두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NYPD에 따르면 당시 예배에는 20명에서 25명의 신도들이 참석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nd when I seen them come into the sanctuary with their guns, I told everybody, get out. Everybody just get out. You know, took my watch, took my jewelry, took my bishop's ring, took my wedding band. They took my bishop's cross. 경찰은 용의자들이 훔쳐간 금품은 $10,000,000 상당이며 현장을 빠져나온 용의자들은 흰색 머세디스 벤츠 차량을 타고 도망쳤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헤드 목사는 어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50,000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북부 뉴저지 일부 지역 수돗물에 대장균이 검출돼 식수 사용 주의보호 경고가 발령된 가운데 수도 공급사인 베올리아는 수돗물이 오염됐던 포틀리와 팰리세이드 파크, 레오니아를 비롯해 페어뷰, 클립사이드 파크, 리치필드, 에지워터 등 7개 지역 수돗물에 정상적인 식수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올리아 측은 식수 사용을 위해 물을 1분 이상 끓여야 한다는 기존의 경고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물을 사용하기 전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는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애리조나주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고 재미 차세대 협의회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뉴저지에 이어 한복의 날을 선포한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더글라스 두시 애리조나 주지사가 서명한 선언문에는 한복이 2000년 넘게 계속된 한국의 전통 문화, 사회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또한 한복을 한국인의 전통 의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한복의 날 기념은 지난해부터 한복의 날 제정운동을 시작한 재미 차세대 협의회와 애리조나주 한인사회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브라이언 전 대표는 한복이 고유명사로 자리 잡고 다른 나라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한복의 날 법안 제정을 미국 전역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연방정부의 모계지 유예 지원 정책이 마무리되면서 전국적으로 차압 건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리얼티 트랙의 최근 집계 결과 올 상반기 전국 차압주택의 비율은 총 16만 4,581채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차압주택은 854채당 한 채 0.12%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는 일리노이의 차압률이 가장 높았고 뉴저지와 오하이오, 델라웨어,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이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차압 통보와 함께 차압 절차에 들어간 주택의 수는 총 11만 7,383건으로 전년에 비해 219%, 2020년에 비해 19% 증가했습니다. 뉴욕 시내 카지노 설립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와 카지노 회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서 맨해튼 타임스퀘어와 허드슨 야드, 퀸즈 월렛스 포인트, 브루클린 코니알랜드 등이 카지노 설립 장소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뉴욕시를 포함한 주 남부 지역에 최대 3개의 카지노 라이센스를 발급할 계획인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 중 최소 2개를 뉴욕시에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 법에 따라 게임 산업을 오픈하려면 해당 커뮤니티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맨하탄의 경우 거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